사장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식신상관이 잘 발달해 있고 식신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을 선호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회사 일을 내 일처럼 챙기는 사람입니다. 회사를 크게 발전하게 해줄 사람입니다. 어떤 사장님은 이런 사람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사장이 할 일을 직원이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요. 키워놓으면 다른 곳에 가거나 자기 사업체를 꾸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체적인 생각을 하는 직원을 뽑아야 회사가 잘 됩니다. 사주 보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장 사주와 직원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로펌을 운영하면서 70명 가량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요. 어떤 직원이 최고의 직원인지 항상 고민합니다. 어떤 직원은 서류 면접에서 잘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일하는 게 영 맘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긴가민가 하는 생각에 채용했는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회사 이미지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근무할 직원이라 생각했는데 단기간 내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나가겠다고 생각한 직원이 오래도록 회사에 충성하면서 일하기도 합니다. 저는 직원을 뽑을 때마다 고민합니다. 강하고 기가 센 사람으로 뽑을지 인상과 성격이 좋아 보이는 성실한 직원을 뽑을지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 가장 궁합이 맞는 직원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합니다. 정답은 이것입니다. 사장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직접 모든 일을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강한 사람을 좋아하는지 성격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특정 직원과 궁합이 잘 맞는지 여부는 그 다음입니다. 직원을 뽑을 때 자기소개서, 경력, 학력, MBTI, 주변 평가, 각종 성격을 판단하는 지표들을 이용해서 판단 가능합니다. 저도 검찰에 있으면서 검사 선발하는 업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지표들이 과연 검찰에 맞는 직원을 뽑는데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주명리학은 과학입니다. 수천 년의 통계로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4조 원가량이 사주 또는 점을 보는데 소비됩니다. 사주를 1년에 몇 번씩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 시 아예 직원들의 사주와 관상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70명 가량의 직원을 두고 로펌을 운영해 보니 대표와 법인에 어울리는 사람, 직업성이 맞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출 증가와 같은 회사 발전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은 회사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 한 명 잘못 뽑아 넣으면 회사 전체 분위기 이상해지고 좋은 직원이 못 견디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로펌을 8년 운영해보고 느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원서나 면접만으로는 지원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별도 직원 채용에 필요한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주 명리를 직원 채용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사주 명리적으로 볼 때 좋은 직원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직원의 일간이 내게 식신상관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 사주에 식신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재성이 관성을 강력히 생해주거나 재성이 평관을 생해주면 더 좋은 직원이 됩니다. 식신상관이 있는 사주는 주체인 일간이 생해주는 것이고 일간의 힘을 빼주는 것입니다. 식신상관은 말할 때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장은 이 친구가 내 말을 거역하는 건가?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솔직한 사람이 회사를 잘 챙기게 됩니다. 재성이 관성을 잘 생하는 사람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직원을 잘 챙깁니다. 식신상관이 있고 재성이 관성을 생하기까지 한다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성장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사장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식신상관이 잘 발달해 있고 식신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을 선호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회사 일을 내 일처럼 챙기는 사람입니다. 회사를 크게 발전하게 해줄 사람입니다. 어떤 사장님은 이런 사람을 싫어하기도 짜잘하기도 합니다. 사장이 할 일을 직원이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요. 키워놓으면 다른 곳에 가거나 자기 사업체를 꾸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체적인 생각을 하는 직원을 뽑아야 회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사장이든 직원이든 사주의 주체인 일간이 신강 또는 신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장은 직원들을 잘 리드할 수 있고 직원은 주체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간이 신강한 사장은 식신상관이 발달된 직원에게 일을 시키면서 책임도 부여합니다. 식신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직원은
더 성실히 회사 일을 챙깁니다. 사장은 자신이 신강하면서도 식신상관이 발달돼 있고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사장은 직원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일자라는 직원을 잘 뽑습니다. 사장은 인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인성은 도장이기도 하고 결정권이기도 합니다. 인성이 없는 경우는 눈치와 재치가 부족하며 아이디어나 기획력이 부족합니다. 포용하고 지혜를 나누려는 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주에 인성이 없거나 재성이 없거나 관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쁘면 좋은 사주가 있고 바쁘면 안 좋은 사주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사장 혼자서만 바쁜 회사가 있습니다. 사장은 나는 항상 바쁜데 매출은 안 좋아 라면서 투덜거립니다. 사주에 맞지 않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 8글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운이 좋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운이 좋게 흘렀는지 향후 운이 어떤지도 봐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